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실제 경험담입니다. 나는 절대 성범죄자가 될 리 없어. 여러분도 이렇게 생각하시죠? 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정말 평범한 금요일 밤이었는데요. 강남에 있는 술집에서 친구랑 가볍게 한잔하고 집에 갔어요. 그리고 며칠 뒤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영영영 씨, 강제추행죄로 고소되셨습니다. 경찰 조사 받으러 출석하셔야 됩니다. 예, 강제추행? 저요? 그날 밤 술집 사장이랑 주먹 다짐한 건 기억나는데 강제추행이라고요? 저는 그날 밤 정말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지금부터 제가 어떻게 이 황당한 상황에서 벗어났는지 그 전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건 당일, 그날 저는 친구랑 강남에 있는 작은 술집에 갔어요. 2030세대 사이에서 꽤 유명한 곳이었는데 커플이 운영하는 곳이었습니다. 남자 사장님은 홀에서 서빙하고 여자 사장님은 주방에서 요리하는 시스템이었죠. 저희가 들어갔을 때는 딱 두 테이블만 차 있었어요. 오코노미야키랑 두부 안주 시켰고 소주 3병 정도 주문했습니다. 근데 솔직히 저는 다음날 아침 일정이 있어서 거의 안 마셨어요. 친구가 술 먹고 싶다고 저를 끌고 나온 거라. 한 30분쯤 지났을까요? 친구가 화장실을 가려고 했는데 화장실 도어락이 안 열린다고 투덜거리며 돌아왔어요. 그래서 제가 남자 사장님한테 물어봤죠. 저기요. 화장실 문이 안 열리는데 어떻게 여는 거예요? 그런데 남자 사장님 반응이 문 옆에 적혀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되는데요. 그리고는 바로 다른 손님 응대하러 가버리시더라고요. 솔직히 기분이 좀 나빴어요. 술집이 어두워서 글씨가 잘 안 보이는데요. 그랬더니 사장님이 한마디 더 하시는 거예요. 다른 손님들은 다 보고 가시던데 왜 손님만 그러시는 거예요? 이 순간 저는 완전히 무시당했다고 느꼈습니다. 술도 좀 마신 상태였고 목소리를 높였어요. 지금 저한테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남자 사장님도 지지 않으셨죠. 요즘 갑질 손님들 정말 참을 수가 없네. 여기서부터 완전히 꼬였습니다. 서로 욕설이 오가기 시작했고요. 저도 모르게 화가 치밀어 올라서 사장님을 밀쳤습니다. 사장님도 저를 밀었고요. 결국 주먹 다짐까지 가게 됐어요. 홀 한가운데서 완전히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다른 손님들이 112에 신고했고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경찰이 오니까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술을 마셔서 정말 죄송합니다. 사장님께 진심으로 사과하고 잘 귀가했습니다. 아, 내가 왜 그랬을까? 폭행으로 고소당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만 하면서 집에 갔어요. 청천벽력 같은 전화. 그리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어요. 영영영 씨, 강제추행죄로 고소되셨습니다. 예, 강제추행요? 저요?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그날 폭행은 했지만 자세한 내용은 경찰서에서 조사받으실 때 말씀하시면 됩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완전히 멘붕이 왔습니다. 강제추행? 남자 사장이랑 주먹 다짐한 게
왜 강제추행이 되는 거죠? 여자 사장은 그날 주방에서 한 번도 안 나왔는데, 아니, 제가 여자 사장 얼굴도 제대로 본 적이 없는데, 완전히 황당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절대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니었어요. 성범죄는 한 번 누명 쓰면 평생 못 지우는 낙인이 찍히잖아요. 저는 바로 변호사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경찰 조사 전에 수없이 시뮬레이션을 했습니다. 경찰 조사 당일 경찰서 조사실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수사관님이 질문을 시작했습니다. 왜 가게 사장과 다투셨나요? 손님을 너무 무시하더라고요. 화장실 위치 물어봤는데 너무 퉁명스럽게 대답해서 화가 났었습니다. 화가 조금 나신 것 치고는 목격자 진술에 따르면 많이 흥분하셨다던데요. 그 부분은 정말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변호사님이 알려주신 대로 답변했습니다. 싸움은 솔직히 인정하되 강제추행만큼은 절대 인정하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당시 술은 얼마나 드셨나요? 저는 술을 거의 마시지 않았습니다. 주량은 2병 정도 되는데 그날은 1병도 안 마셨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변호사님이 말씀하시길 술을 많이 마셔서 취했다고 하면 수사관이 이 사람 기억도 제대로 못하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진술의 신빙성이 완전히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1병도 안 마셨으면 둘이서 1병 시켜서 먹은 건가요? 아닙니다. 저는 다음 날 아침 일정이 있어서 적게 마셨고 친구는 술을 꽤 마셨습니다. 가게에서 둘이 3병 정도 주문했습니다. 이것도 중요해요. 영수증 보면 몇 병 주문했는지 다 나오거든요. 여기서 거짓말하면 바로 걸립니다. 가게에는 얼마나 계셨나요? 1시간 정도 있었습니다. 처음 들어갔을 때 상황을 설명해 보세요. 이게 왜 중요하지? 싶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이런 질문들이 다 함정이더라고요. 가게에 들어갔을 때 남자 사장님이 카운터를 보고 계셨고 저희가 오코노미야키랑 두부 안주를 시켰습니다. 처음에는 저희까지 해서 2테이블만 차 있었는데 나중에는 5테이블이 다 찼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수사관님이 핵심 질문을 던졌습니다. 주문을 받고 서빙을 했던 것은 여자 사장님이죠? 아, 이거였구나. 여기서 제가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라고 얼버무렸으면 끝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을 가지고 대답했어요. 아닙니다. 주문을 받고 서빙을 했던 것도 모두 남자 사장님입니다. 원래는 남자 사장이 주문을 받기는 하는데 손님이 많아서 바쁠 때라 여자 사장이 직접 서빙하지 않았나요? 유도신문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닙니다. 여자 사장님은 주방에서 요리를 담당하셨고 제가 술 마시는 내내 모습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이게 이 사건의 핵심이었습니다. 여자 사장이 주방에 있었는지 홀에서 서빙을 했는지 이게 저를 성범죄자로 만들 수도 아닐 수도 있는 결정적인 부분이었던 거죠. 그날 있었던 일을 시간 순서대로 말해보세요. 주문하고 10분 정도 뒤에 안주가 나왔습니다. 친구랑 술 마시면서 얘기하다가 30분쯤 지났을 때 친구가 화장실을 가려고 했는데 도어락이 안 열린다고 돌아왔습니다. 남자 사장님이
화장실 가서 문 여는 법을 알려주셨고요. 친구가 화장실 다녀온 뒤 10분쯤 지나서 제가 사장님한테 화장실 위치를 물어봤고 거기서 말다툼이 시작됐습니다. 변호사님과 시간 계산을 수없이 해봤어요. 10분 안주 30분, 10분 화장실 50분. 그 뒤 싸움까지 하면 대략 1시간. 처음에 말한 1시간 정도 있었다는 진술과 정확히 맞아떨어집니다. 그리고 폭탄 같은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피해자인 여자 사장님은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말싸움이 있은 후 피해자가 자신의 손을 잡더니 나이가 많은 분인데 사과하는 게 어려운가요? 하면서 손등을 문지르고 좋게 좋게 지내자며 팔까지 잡았다고 합니다. 저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처음 주문받을 때부터 서빙할 때까지 전부 남자 사장님이 하셨고 여자 사장님은 주방에서 한 번도 나오지 않으셨습니다. 화장실 도어락 여는 법도 남자 사장님이 알려주셨고요. 다른 손님들도 계속 들어와서 안주 주문하고 했을 텐데 여자 사장님이 갑자기 왜 저희 테이블로 오나요? 그리고 수사관님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진짜 강제추행을 했다면 경찰이 현장에 왔을 때 바로 말하지 않았을까요? 그때는 아무 말도 없다가 며칠 지나서 갑자기 신고한다. 상식적으로 이상하지 않나요? 이게 결정타였습니다. 실제로 경찰이 출동했을 때는 강제추행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거든요. 며칠 뒤에 갑자기 신고한 거예요. 그럼 왜 이런 고소를 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마 저한테 맞았으니 감정이 많이 상했겠죠. 근데 폭행으로 고소하면 합의금도 얼마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강제추행으로 한번 해볼까. 이렇게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강제추행에 고의가 없었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 저는 애초에 만지지도 않았습니다. 경찰 오기 전까지 여자 사장님 얼굴도 제대로 본 적이 없다니까요. 무슨 고의예요? 저는 그 상황에서 누구에게도 강제추행할 의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럼 남자 사장과 싸울 때 여자 사장은 어디 있었나요? 제가 너무 억울해서 며칠 뒤에 그 술집에 다시 몰래 가봤어요. 그랬더니 여자 사장님은 주방에서 계속 요리만 하고 계시더라고요. 밖에 거의 안 나오세요. 네, 맞습니다. 저는 억울함을 풀기 위해 그 술집에 다시 가서 확인까지 했어요. 당시 술집에 다른 손님들은 몇 명이나 있었나요? 정확히는 기억 안 나는데 저희 반대편 테이블에 2명 있었고 통로 맞은편에 3명, 2명. 이렇게 최소 3개의 그룹은 확실히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제가 여자 사장님을 보지도 않았다는 걸, 당연히 만지지도 않았다는 걸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 목격자분들 찾아서 꼭 물어봐 주세요. 조사가 끝났습니다. 변호사님이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아주 잘하셨습니다. 이 정도면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그 후 결과적으로 저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여자 사장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 거죠. 경찰 출동 당시 강제추행 언급이 전혀 없었다는 점, 여자 사장이 계속 주방에 있었다는 점, 시간대별 진술이 모두 일치한다는 점, 이 모든 게 저를 구해줬습니다. 만약 제가 변호사 없이 혼자 경찰 조사를 받았다면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술을 좀 마셔서
이렇게 대답했다면 저는 지금 성범죄자가 되어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 여러분, 저는 이 사건을 통해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첫째, 억울한 누명은 정말 누구에게나 씌워질 수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는 한 번 의심받으면 평생 지울 수 없는 낙인이 됩니다. 무고죄로 막 고소한다고 해도 이미 한 번 성범죄 의심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제 인생에 큰 상처로 남았어요. 둘째, 사전 준비가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변호사님과 함께 수많은 시뮬레이션을 했습니다. 객관적 증거는 뭐가 있을까? 영수증, CCTV 등. 시간, 계산은 맞나? 제 진술에 모순은 없나? 상대방은 어떤 주장을 할까? 이 모든 걸 미리 준비했기 때문에 조사실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어요. 셋째, 폭행 사건이 강제추행으로 둔갑할 수 있습니다. 폭행은 합의금도 적고 처벌도 가볍습니다. 하지만 강제추행은 합의금도 크고 처벌도 훨씬 무겁죠. 그래서 일부 악의적인 사람들이 이걸 노리는 겁니다. 폭행으로 고소해봐야 얼마 못 받는데 강제추행으로 해볼까? 이런 생각을 실제로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충격이었어요. 넷째, 수사관의 질문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자 사장이 서빙했죠? 이게 그냥 던진 질문 같았지만 이게 사건의 핵심을 가르는 질문이었어요. 대수롭지 않아 보이는 질문도 절대 방심하면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저처럼 억울한 일을 당하신다면 절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경찰 조사 전에 반드시 시뮬레이션을 하세요. 일관성 있는 진술을 준비하세요. 객관적 증거를 미리 파악하세요.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냉정하게 사실만 이야기하세요. 이것만이 여러분의 억울함을 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저는 운이 좋았습니다. 좋은 변호사님을 만났고 철저히 준비했고 목격자도 있었고 객관적 증거도 제 편이었죠. 하지만 모든 사람이 저처럼 운이 좋은 건 아닙니다. 준비하지 않으면 정말 억울하게 인생이 망가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 방심하지 마시고 항상 조심하시고 혹시 이런 일을 당하신다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